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요, 돈이 자유를 얻는 때가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자산이 어느 고정자산에 묶여서 단단하게 쓸 수도 없는 상황일 때는 이 자산이 녹아 없어지지 않는데, 이게 우연히 현금화된 후에는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묶여있던 자산이 이렇게 자유를 얻을 때, 그때가 생각 외로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 제 토크 시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묶여있던 자산이 자유를 가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주제입니다. 부제목으로 1억도 순식간에 써버린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어떤 고정된 자산 내지는 단단하게 박아둔 어떤 금융자산이 있었을 때는 자산이 뭐 녹아 없어지는 일은 없지만 그 자산이 현금화를 한 순간 내 손에서 순식간에 사르륵 얼음처럼 녹아 없어지는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맞다 하면서 크게 공감하실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를 주변에서만 보았지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은 본인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가정에서 보면 돈이 없다 하면서 우는 소리 많이 하죠. 일반적인 가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돈이 생겨서 손에 1억이라도 쥐는 순간 생각보다 빨리 그 돈을 녹여 없애는 일들을 너무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생활이 어려워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던 사람도 부모님이 갑자기 증여를 해주시거나 또는 상속을 재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돈이 마치 공돈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 돈을 받는 순간 어떡하지? 이건 원래 내 돈도 아니었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자기 집을 인테리어 하겠다고 하면서 수천만을 쓰기도 하고, 또는 오랫동안 굴리던 구식 자동차도 최신 자동차로 바꾸고 싶어지면서 실제 갑자기 아버지 재산일 때는, 어머니 재산일 때는 단단하게 고여있던, 건들지도 못했을 그러한 재산이 본인 손에 들어오는 순간 녹여서 없애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순식간에 돈 1억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몇 달 뒤에 보면은 그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어디엔가 썼습니다. 나는 아껴서 썼다 생각했는데 다 돈이 어디 갔지?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입니다. 묶여있던 자산이 자유를 찾게 되는 순간 그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고 겉으로 녹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그릇이 중요합니다. 자, 돈그릇이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지킬 수 있지만, 돈그릇이 작은 사람의 경우는 공돈이 생기게 되면 그걸 어떻게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저절로 흘러넘쳐서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재토크 영상을 통해서 계속 돈그릇을 키워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돈그릇을 키워가면, 또는 내 자신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묶여있던 자산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냄새를 맡고 찾아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소문 낸 적이 없는데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았다, 잠시 현금화가 되었던 그 순간에 정말 연락도 없었던 친척이 찾아와가지고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또는 친구가 갑자기 힘들다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아시는 분은
예, 아실 겁니다. 자, 거의 반세기 전인 50년 전에 저희 할머니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셨던, 예, 뭐 물려받으셨던 땅이었겠죠? 예, 그 땅을 팔아가지고, 할머니의 고향인, 고향에 있는 배나무 밭을 사시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동생분한테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오거라라고 하셔서 할머니의 동생분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들고 예, 할머니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할머니의 시누이,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누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웬 난립니까? 근데 그 시누이 되시는 할아버지의 누님이 예, 그냥 오셨던 게 아니고 하필이면 그날 돈 좀 꿔달라고 하면서 예, 집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영문도 모르는 예, 저희 할머니의 남동생분은 누님 땅 판 돈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탁 내밀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옛날입니다. 시누이, 예, 시누이 하면 예, 욕이 저절로 나오던 예, 그 시절이죠. 뭐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도 있지만 예, 저희 집은 좀 많이 예, 할머니가 고생을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그 시누이는 그 돈을 가지고 예, 낚아채가지고 그냥 뛰어나가더래요. 예, 제법 큰 땅을 살 수 있었던 배나무 밭을 사려고 했으면 뭐 10평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엄청난 평수의 배나무 밭을 사시려고 하셨는데 와,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예, 도망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 시절은 워낙에 가부장 사회가 강하고 보수적인 시대였다 보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셨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요, 그 땅이 지금 다산 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후손 입장에서는 예,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네요. 예, 어쨌거나 그 당시 묶여있던 자산이 자유를 찾는 그 순간 소문이 납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나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소문이 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낚아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거는 지금은 도둑질이잖아요. 예, 아무리 친척이어도 그건 도둑질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찾아오냐면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좋은 투자처 또는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사서 뭐 공동명의 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감언이설로 그 자유를 찾은 현금을 예, 어떻게 본인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진 분들이 꼭 찾아오게 됩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게 된 자산은 남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예,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 있는 그림처럼 활활 타서 없어지고 마는 것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런 지하에 강하게 거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뭐 어떤 고정된 자산이 현금화 됐을 때 그때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뭐 저희 할머니 사례 외에 예, 은근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좀 강력한 의지가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아예 강력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것도 대안이에요. 뭐 강제저축이라는 재테크 용어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부동산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긴 한데요. 빚을 내서 무리하게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어떤 사람이 저 집 뭐 팔아가지고 현금화 됐다며 상속받아서 현금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달려온 순간 아이고 내 이번에 뭐 사가지고 빚이 너무 많어 이렇게 핑계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또는 믿을 수 있을 만한 금융회사 직원에게 예, 상품 설계를 맡기고 아예 없는 돈처럼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좀 이게 어쨌거나 중요한 강제 조항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강제 조항을 만들어 두게 되면요, 제3자로부터 내 돈이
녹아 없어질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방안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는 겁니다. 자, 묶여있던 자산이 현금화가 된다 하더라도 매각이나 상속 또는 증여 등등을 받아서 나한테 꽁돈처럼 다가온다 하더라도 친구, 친척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기간, 현금으로 남아있는 그 짧은 기간, 잠깐만 나 빌려줘 라든가, 아이고 뭐 고민하지 말고 나랑 같이 뭐 하세,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현금처럼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요, 일단 해약 절차라는 것이 있는 귀찮은 걸림돌이 있는 금융상품에 묶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자 안 받아도 좋으니까요, 예금에 잠깐 넣어두셔가지고 누가 찾아왔다, 제안이 들어왔다, 돈 빌려달라 한다 그러면은 나 중간에 해약할 수 없다, 그러면 페널티가 세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세워두시는 겁니다. 또는 아예 본인 스스로가 영구 투자 자산으로 본인이 아예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돈은 내가 지금 쓸 돈이 아니고 내 노후를 위해서 쓸 돈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재투자와 재투자 속에서 복리를 키워갈 자산으로 그렇게 아예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자유화된 그 자산을 노리는 그분이 찾아왔을 때 잠깐만 빌려줘, 또는 잠깐 우리 뭐 투자하자라고 했을 때 왜 너가 내 노후 자금을 건드리고 하느냐, 난 그 돈 가지고 계획이 있다, 건드리려고 하지 마라,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참 그러면 별별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 강한 의지로 이겨내신다면요, 50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정말 마음 여린 막내 며느리였기 때문에 참 소갈이 하시고, 참 고향에 사놓으려고 했던 그 배밭, 살려고 했던 그 돈이 날아갔지만, 만약에 저희 할머니가 독하게 그 자리에서 신우이를 그냥 딱 해버렸다면,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 그리고 그리고 다른 형제분들의 역사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돈의 자유가 형성됐을 때 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강한 의지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주말에는 재테크에 관한 주제로 계속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큰 힘, 저의 재토크를 통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